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화요일 시간을 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온 만큼 국내에서도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잘 가는 모습 흐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를 사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8가지 종목 뽑았습니다. 궁금한 것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중에서 최고의 종목 오늘도 뽑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대진표 공개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오늘도 8가지 종목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강 라인업 공개합니다. 자, 오늘 대진표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사람인 HR. 이거는 이제 일자리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이 1라운드에서 붙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현대 일렉트릭 전력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로 굴삭기 같은 이런 건설 장비들을 파는 그런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원자재 쪽에서 SK가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네. 코스모 신소재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인 4라운드에서는 이 특수가스 전문 업체인 원익 머티리얼즈 그리고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흑연 제품을 생산하는 TCK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TCK는 또 올라왔네요.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은요 오늘도 8가지 종목, 여기 4종목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채팅창에다 많은 글들 그리고 질문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사람인 HR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첫 번째 라운드에서 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을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8강 8라운드 이런 종목들 올라온 걸 보니까 저는 네. 이런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겁니까? 네, 국정과제, 국책과제 이런 키워드가 떠올랐는데 네, 이번에 발표가 났잖아요. 오늘의 네. 핵심이 아니신가? 그렇죠. 예. 오늘의 가장 큰 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만한 국책 과제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떤 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원톱은 네, 그냥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전. 네.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량이라든지 네. 지금 공급이 사실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요는 원하는데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취업 일자리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없는 바람에 지금 인원이 한 8만 명 이상을 지금 추가로 뽑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선 네. 수급을 맞추려면요. 그래서 고급 일자리 관련된 그런 전문화 특성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주로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에게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기획이 있으니까 말이 나왔겠죠. 기획.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걸 기획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법령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시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중간 단계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책이 나오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전에 나왔던 근데 뭐 이렇게 뭐 에코 관련된 이 펀드라든지 그런 데 관련됐을 때도 막 많이 튀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뛰죠. 그렇군요. 오늘 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만 하더라도 뭐 우진이라든지 예. 뭐 에너토크, 뭐 서전기전 그다음에 뭐 일진파워 등 오늘 착 올라갔다가 다시 한 10시쯤 돼서 또 윗꼬리 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작이 불가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요? 메시지입니다. 네. 근데 매수창은 상당히 이 수급창에 봤을 때 매수창은 엄청 많이 하는데 매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해진 거죠. 그렇군요. 어차피 이 종목은 간다. 그래서 뭐 팔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죠. 계속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대로 오늘 좀 장수급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세 번째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일자리라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 전문화된 과학 일자리가 될 수 있고 의료 일자리가 될 수 있고 생산 일자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과 부동산 그리고 일자리 네.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네.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3가지 뽑는다면요? 저도 탑 원은 원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같군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공급. 이것도 부동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로봇을 포함해서 5대 메가테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가 수혜를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다. 네, 그 말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미스를 한번 했죠. 그렇죠. 네, 이래 뭐 국민들의 이제 마음을 얻고자 이거는 친환경과 어긋나는 거다, 좀 위험한 거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다가 어떻게 본다면 원전의 전체적인 글로벌 기조 흐름을 놓쳤다고 보고 유럽에서 있어요. 갑자기 이제 네. 기조가 바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유럽이든 미국에서든 원전이 오히려 친환경이고 가성비 좋은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모색이 되고 있던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로 갔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번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원전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이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네. 이제 원전 쪽에서도 보면은 원전을 만드는 게 있고 네. 네. 만들어 놓은 원전을 관리하는 종목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렇죠. 어느 쪽이 조금 더 수혜가 더 클까요? 저는 일단은 뭐 스몰캡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들 네. 오늘 같은 우진 같은 경우 이제 계측기 만드는 회사인데 아. 그 이제 원전의 량 그런 부분들이 예민하게 계측이 필요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그런 부품주들이 저는 오히려 더 갈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관리하는 주들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건설이 되겠지만 예. 그게 이제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해외 수주에 대해서 좀 더 시중을 해봤을 때는 네. 오히려 이제 원전을 짓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11시에 정책이 발표가 되니까 그쵸. 네. 뭐 원전이 이제 탑픽으로 꼽히면서 원전이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섭게 올라갔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따라가서 잡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었다. 왜냐면은 실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발표되는 순간 재료가 소멸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1시 되기 전에 이 주가가 우진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찍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오는 그런 단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그냥 정책이 발표를 하니까 상한가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된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 네, 그 부분을 눌렸 때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눌릴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거군요. 하고요. 예. 정책이 일단은 발표가 되고 실질적인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개별화 장세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실적을 네네. 진짜 네. 가져가는 종목들이 네. 주가가 이제 펌핑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원전은 지금 현재 앞으로 건설 뭐 이제 3, 4호기도 이제 건설이 다시 재개가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 보면서 그 종목들의 추리는 진정한 종목들을 추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 공급인데 네.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 이제 250만 호 이상의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따른 이제 건자재들까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기계 쪽도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최근에 이제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네. 이슈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그건 쿡 외네요 또. 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 에버다임이랑 데모는 왜 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전면전이 앞서 있는데 왜 뜨는가 봤더니 그 앞에 많은 거래량들이 받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네. 지금 아니면 못 올린다라는 생각에 지금 명분을 가지고 올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테마주들은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서 예. 급락이 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가시길 바라겠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중소형 건설사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고 네, 건자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봇과 관련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로봇과 관련된 건 이제 5대 메가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AI 반도체 로봇 그리고 네. 이제 양자 컴퓨터 그리고 탄소 중립 거기 이제 항공우주 그리고 바이오헬스 이렇게 5가지인데 아유, 복잡하네.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받을 수 있는 로봇이에요. 네. 로봇이 시장에서 트렌디하기도 하고 네. 앞으로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기업은 산업용 로봇이 많아요. 그렇죠. 네, 산업용 로봇이 많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이제 수혜주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업 눈을 안목을 기르셔야 되고 산업용으로 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네.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어쨌든 로봇 산업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지금 이미 산업용 로봇들은 휴머노이드. 네 맞습니다.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공장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관점이고 그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그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 네. 이주에서 지금 잘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쪽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 휴림 로봇이 급등하던데 네. 그 종목만 오르더라고요. 휴림 로봇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휴림 로봇은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이제 뭐 세력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정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조심하셔라 이 정도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조심해라. 네네. 네. 조심하라는 말씀만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분이 이제 원전 부동산 또 일자리의 큰 맥락 안에서 또 이제 로봇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지금 비슷한 부분을 또 얘기 좀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종목을 찾을 때 정책 쪽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1라운드 지금 계속해서 시청분들이 고르시고 계실 텐데, 우리 전문가들도 한번 골라보죠. 사람인 HR하고 RS 오토메이션. 김용호 전문가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사람인 HR 사람인 골랐습니다. HR이요. 네. 그럼 최인우 전문가는요? 네, 저도 사람인 HR입니다. 자, 그럼 일자리를 두 분께서 다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UAM 관련도 되어 있고,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재료가 이미 좀 한 앞서서 좀 나왔어서 이 소멸됐다고 종목은 봅니까? 우리 지금 나라에 지금 현대모백스 같은 자동화 시스템 회사라 보시면 될 거예요. 공장 간단하게 자동화요? 공장 자동화. 아, 그래서 예, 예. 평택에 지금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물령 그다음에 안에 있는 네. 이제 P1, P2, P3에 들어가는 모든 물류화되는 시스템을 네. 어떻게 보면 해주는 뭐 장비 설비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구정부, 그러니까 지금 신구가 나뉘니까 구정부에 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급격하게 올랐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자동화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자동화인데 심지어는 커피숍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기계가 커피를 따라주는 걸 내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드셔본 적 있어요? 네, 그거 요즘 대학 캠퍼스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네. 이게 로봇이 산업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오히려 더 정확한 레시피가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랑 동일하게 좀 보기 때문에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어찌 보면 그거예요. 인적 그거예요.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네.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든 전문 인력이든 아니면 생산 인력이든. 그래서 이는 원래 이렇게 리크루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래는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뭐 네.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네. 독일 이런 데는 네. 고급 인력들을 서로 이제 쉐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 그러니까 우리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어떤 사회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처하지 못하니까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지만 요즘은 자기 능력과 소신껏 뭐 1년 하든 2년 하든 다시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진국형이지 않습니까? 연봉제. 예. 연봉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인 HR은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연봉과 원하는 업무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좀 약간 데이터베이스적으로 이제 취업도 이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예. 또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뭐 자격증과 여러 가지 스펙을 보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취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죠. 젊은 친구들은 청년 친구들은요. 그래서 실업난이 워낙 가중되다 보니 이런 쪽 업황들이 가면 갈수록 막 커져나갈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RS 오토메이션은 PER이 64배입니다. 밸류적으로도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부담도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산업용 로봇 쪽으로 지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테마적으로 조금 이제 실적, 이런 로봇주들, 산업용 로봇주들은 실적이 기반을 해서 올라가야 네네.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RS 오토메이션이 실적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급 계약 체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테마가 만약에 수급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네. 이 RS 오토메이션이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RS 오토메이션 한번 주가를 보시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찍고 내려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저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 예. 지금 그 앞에 이미 한 번의 큰 상승 이후에 이제 매집봉들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매집봉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이제 매집을 하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흔적들을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 이제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를 다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캔들이 있는데 예. 네. 그런 캔들이 나타난다면 아 이거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좀 단기적으로 고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앞전에 저기 지금 표시를 해주고 계시죠. 네. 이 앞전에 저런 매집의 형태가 나타나면 이거는 플러스를 준 상태로 관심 종목에 좀 두고 봐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이제 매집을 형태를 보면은 그 정고점 부분에서 꼭 윗꼬리 달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이 심리상 이걸 팔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팔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심리적으로 쪼달리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왔는데 난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안 팔고 있다가 그렇죠.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은 다음에 왔을 땐 팔아야지.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오면은 그 심리적으로 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팔면 올라가네. 정확하게 이 시장은 그 강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 힘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전이군요. 네, 저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간다라고 관점을 두고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약간 시장에서 좀 덜 휘둘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포인트까지 기술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사람인 HR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으로 종목 좀 결정을 해볼 텐데요. 결과 보여주시죠. 자, 일자리 쪽에서 사람인 HR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사람인 HR을 골라주셨네요. 네, 두 분이서 사람인 HR을 골라주셨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가격 전략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좀 세워주시죠. 예, 저 RS 오토메이션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5% 넘게 오르고 있어요. 상당히 오늘 이렇게 강한 로봇 관련주라든지 자동화 시스템 물류는 다 동일한 어찌 보면 테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데 네. 삼성전자 평대 반도체 물류 라인 제품 공급에 의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니 해도 영업이익과 영업 매출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 돌 때도 저기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는 게 그냥은 올리기는 힘든 겁니다. 네. 그냥 이 이슈 없이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뭐 시기와 조율적인 로봇주와 함께 동반 같이 올라갈 때 이게 장대 양봉을 그리기 때문에 저럴 때 상당히 조심하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총이라든지 회사의 모멘텀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낭패가 볼 수 있어요. 물릴 수가 있어요. 네. 뭐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멀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은 들어갈 때 참 상당히 조심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예, 금액은 그래서- 네. 2만 원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2만 원. 네. 2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건 사람인 HR입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라운드 공개합니다. 둘 다 현대가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네.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 지금 2라운드에서 붙게 됩니다. 보니까 또 뭐 현대 일렉트릭은 실적도 좋고 예. 또 그리고 또 현대 건설기계는 외국에다가 기계 잘 팝니다. 예, 그래가지고 둘 다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현대 내부에서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현대 건설기계가 더 긍정적입니다. 네. 현대 예, 건설기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렉트론이 더 낫죠. 그러네요. 근데 이유가 저기 건설기계에 묻어 있습니다. 오케이,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네. 자, 그러면 네. 김용우 전문가는요? 저도 뭐 두 종목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현대 약간 일렉트릭. 엇갈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최현우 전문가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차트상 네. 지금 일렉트릭이 좀 더 좋지만 건설기계에 좀 더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 좀 잡아주세요. 네, 자 현대 일렉트릭 어차피 같은 회사입니다. 어차피 같은 그룹에서 나온 회사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LS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선이라는 이름은 LS가 대장입니다. 네, LS 대장. 그다음에 일진 홀딩스가 있고 또 LS 일렉트릭도 있어요. 근데 경쟁사도 이 경쟁사들이 다들 상승이고 올해 상당히 실적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왜 현대 건설 기계를 하냐면
지금 미국 증시 보면 디어라고 아시죠? 농기계에서 지금 네. 52주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근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뭐 이렇게 SOC 관련돼 있는 뭐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대부분 두산 박캡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많이 대부분 보내니까요. 그런 주택이에요, 주택. 네. 주택에 관련될 때만 대부분 가는데, 박켓이고. 예, 박켓인데 예. 현대건설기계는 모멘텀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도 있고 지금 네. 중국이 지금 봉쇄령이 있고 코로나가 있지만 봉쇄령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 그다음에 호주 시장 상당한 이게 매력적인 어제 다분화된 어찌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중동에서는요 거의 메가급이에요, 메가급.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법이 시작되게 되면 두산 박격도 같이 당연히 그게 원탑이니까 올라가겠지만 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와 신고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의 저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 예, 저점이고.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또 뭐냐면 예. 네.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2배, 3배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아, 좀 무거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을 투자하시거나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좀 포지션을 잡고 싶으시면 네. 이 종목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단타성이라든지 짧은 구간에 들어갔다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매출이라든지 공시가 자주 뜨는 어찌 보면 이게 그런 쪽이 이제 전기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프라적인 부분이 같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건설기계의 한 밑에가 부분하고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두산 박협하고 거의 완타벨을 달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지금 진입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높은 점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또 이번에 또 새로 정부가 들었으면 또 이렇게 농업이라든지 또 이런 산업들과 또 육성 발전시키면 어차피 또 밀고 닦고 하다 보면 기계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현대건설기계 뭐 없어서 못 판다라는 게 미국에서의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김용훈 전문가님, 일렉트릭은 또 어떤 쪽으로 봐야 됩니까? 저도 이제 현대건설 기계를 좋게 보고는 있는데 네. 기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장비 만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지금 장비 만드는데 풀라인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야근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수주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공급도 계속 맞춰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거기에 좋으네요. 따른 거는 뭐 미국 인프라라든지 네. 아니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네. 결국 이제 중국 시진핑이라든지 고위 인사들한테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는 이제 건설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렇죠. 지금 봉쇄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손을 써야죠. 네, 맞습니다. 그 시진핑이 한마디 했다고 그때 중국 증시가 또 급등을 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건설기계 쪽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좀 가시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5천억 가량의 이제 4월 한 달 동안만 5천억 정도로 수주를 했다고 지금 네.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에 지금 해당하는 좀 네. 대량 매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2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엔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쪽으로 이 수주 물량이 들어가게 된다면 네. 그리고 이제 현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가 하는 그런 건설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저는 날 수 있을 거다. 일도 좀 주고 그러겠죠. 네, 봅니다. 예. 자, 그럼 현대 일렉트릭과 현대 건설기계 각자의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자, 두 종목 중에 지금 엇갈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4강 라운드에 올리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현대 일렉트릭, 현대 건설기계 결과는요? 현대 건설기계가 압도적이네요. 저는 좀 팽팽할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네, 현대 건설기계가 75%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도 좀 가시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해 주셨잖아요. 네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현대 일렉트릭은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현재 이제 중동 시장도 수주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 일렉트릭 목표가 28,000원까지 보고요. 28,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차트를 줄여봤을 때 대추세로 상승 변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강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28,000원까지 일단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우선은 28,000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올리도록 하는 것은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는 이제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천연가스가 또 올랐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SK가스가 또 가장 또 이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 또 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현 정권, 그 지금 정권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 1,300% 이상 올라갔다. 1,300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음 정권을 넘어가면 계속 이런 거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럼 3라운드 SK가스, 코스모 신소재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SK가스입니다. SK가스요.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 SK가스, 김용 전문가는요? 저도 SK 같습니다. 오. 네. 이거 천연가스 값이 이게 계속 오르는데 피크아웃 아닙니까? 피크아웃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전에 그 흐름을 보면은 자, 정유주들 올라갈 때 네. 테마적으로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이런 애들이 굉장히 급등세가 높았거든요. 작은 종목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S-오일 이 S-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과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같이 동반을 하면서 꾸준히 올라갔다는 말이죠. 근데 SK가스도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변동성이 큰 테마주들보다는 네. SK가스가 실적으로서 꾸준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정유주들의 S-오일 그 느낌, 그 시장의 흐름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SK가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SK가스를 골랐고 코스메 신소재 같은 경우에 물론 좋은 기업이죠. 뭐 NCM, LMCC용 이제 이형 필름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캐파도 네.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닌가 좀 라고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좀 조정이 왔을 때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그 네. 이제 신정부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바뀌면 코스모 신소재도 어쨌든 2차 전지나 이쪽에 좀 관련된 건데 수혜를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좀 대부분 수혜를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네. 업적 상에서는 일단은 정부가 바뀌면 네. 약간 떨어집니다. 주춤하나요? 예,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양적인 또 정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인 또 그쪽에 또 수주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네. 제가 SK가스를 오늘의 탑 근데 사실은 민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원자재 관련 그다음에 달러 관련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 수많은 것에 일단은 제일 메인에 들어 있고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스 시장이 LPG 가스 시장 1위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스 하면 LPG 프로판 가스하고 LNG를 생각하는데 자동차에만 쓰고 집에 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 쓰고 산업용에 엄청 절반이 상용에 써요. 아, 저 뭐야? 이게 대부분 자동차가 이게 다들 일반적인 시각은 다 생각만 그래요.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스 회사의 특징이 이 회사는 또 이제면 DSP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그러니까 주주한테 지급이 때에 대한 총 배당금을 예. 이제 발행 주수로 나눈 게 예. 그게 이제 DSP인데 그게 높기 때문에 이 주가 하방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배당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고배당이에요. 아, 그렇군요. SK가스는 고배당입니다. 배당 매력. 고배당하면 그냥 동양생명하고 그냥 SK가스에 그냥 숨도 안 쉬고 나와야 될 종목이에요 원래. 그러면 내 종목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겠습니까? 뭐 이제 배당은 잘 그렇죠. 잘- 근데 네. 주가가 많이 튀질 않겠지. 조금 무겁다. 그렇죠. 무겁지. 예. 그렇지만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아,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제 주가의 하방을 갖다가 이게 받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민주죠. 지금까지 어려운 종목에서는 민주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가스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좀 위태로우니까 이럴 때에서 좀 더 단단하게 하방을 네. 받쳐주는 네, 그렇죠. 쪽에 네, 좀 맞습니다. 포인트를 맞춰보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권이 좀 바뀌는 만큼 이게 예전 정도의 파괴력 충분히 나와줬었고 이젠 뭐 꺾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두 분 모두 다 SK가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선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 대 코스모 신소재 결과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대예요? 코스모 신소재를 골라주셨어요. 왜 코스모 신소재를 고르셨을까요? 아니 상승 모멘텀이 워낙 이게 예. 게임적으로 위메이드와 똑같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좀 로망. 내가 주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네. 내가 저 진작 들어갔으면 좀
수익 냈을 아, 건데 낼수 하는 로마,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제가 강남에 맨날 미리 생각하는 샀었으면 맨날 생각하는 그 생각이네요. 아, 들어갈 걸. 살걸. 아, 살 걸. 네. 네, 그래놓고 또 못 사죠. 근데 사는 순간 또 물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내가 사서 또 그래 이러면서 네. 김영호 전문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악순환이죠. 예. 저도 많이 겪어봐서요. 자, 그러면은 SK가스가 지금 두 전문가가 딱 고르셨기 때문에 네. 시청자의 선택이 있었지만 2대 1로 4강 라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SK가스 올라가고요. 코스모 신소재 이번엔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만 도와주세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 상당한 이게 우상방을 그리는 이 업종이라서요. 좀 예. 부담스럽긴 예, 진짜 한데요. 부담스럽죠. 네. 네. 진짜 가파르다요. 진짜 네. 이는 누가 그림을 그리려도 못 그릴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우상방을 쳤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번 장대 양봉이 한번 크게 왔던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저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이 진입이 가능해요, 사실은. 아. 지금 들어가면 뭐 2, 3%의 뭐 단기성 수익으로만 지금은, 예. 진짜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홀딩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좀 많이 눌렸을 때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재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 이 주가의 이게 또 흐름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점을 한번 명심해 주시고 목표가는 64,000원 잡겠습니다. 64,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모 신소재는 좀 조심히 접근을 하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좀 지켜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64,000원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SK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4강 라운드에서 8강에서 네 번째 라운드 원익 머티리얼즈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네. TCK가 또 한 번 올라옵니다. 또 오늘 또 어디까지 또 선전을 해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라운드 원익 머티리얼즈 이건 이제 특수가스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TCK 지금 특별히 제가 여기서 무슨 모멘텀을 못 찾았는데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만 봐서는 뭐 원익 머티리얼즈는 지금 주요 매물벽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TCK는 한 번, 두 번 좀 뚫고 가려는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선택 기다릴게요. 네. 그러는 도중에 우리 이제 매력 어필 시간도 가져봐야 하니까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이 네. 둘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좋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저번에 TCK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도 TCK 골랐던 것처럼 저는 TCK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미시고. TCK. 네, 네. 그렇죠. 최인호 전문가요. 네, 저도 그때처럼 동일하게 TCK입니다. 자, 그럼 TCK가 지금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럼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인호 자,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TCK를 좀 크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 한번 두 개 한번 보시겠습니다. TCK와 원익 머티리얼즈요. 왜냐하면 TCK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28만 원 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소재, 부품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과 전저점이 어느 정도에서 내가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나느냐에 초점을 좀 보고 제가 민주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TCK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하고 전저점하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차이가 좀 많이 갭이 납니다. 좀 네, 많네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수 일단은 흑연 관련된 쪽으로 해서 그런데 이 가스에 관련돼 있는 원익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동일한 거예요. SK라든지 한국소유공사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이제 쓰는 거예요. 가스 그러니까 그런 가스들을 만들어서 쓰는 건데 아모니아 그는 밸류체인도 구축하면서 쓰는 건데 그런 소재적인 부분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그냥 고순도 높은 좀 질적인 부분에서 높은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다원화된 쪽이 높지 않나 싶어서 네. 그래서 TCK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예, 다원화된.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의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TCK와 원익 머티리얼에서 봤을 때 원익 머티리얼도 차트 보면 상당히 고점을 이루고 있고 잘 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흑연 같은 이런 그램핀 같은 그런 이렇게 가공 같은 게 워낙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또 그런데 또 많이 쓰고 하니까 그래서 집어봤습니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원익 머티리얼즈를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TCK가 아무래도 이제 조정 구간 이후에 좀 거래량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네. 아래에서 또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TCK도 지금 보면은 그때 이제 거래량이 순차적으로 계단 형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넘으면서 양봉을 터트려주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예쁘게
이 순차적으로 이제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나와줬고 그 이후로도 그 주가를 아래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원재료 가격 상승을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이미 뭐 판가의 정가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됐다. 네, 판가의 정가가 됐고 아, 그렇군요. 지금 전통적인 이제 특수가스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Q 부분에서도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병목 현상에 어떻게 보면 워닝 머티리얼즈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종결이 만약에 된다면 좀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 종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모닝쇼에서도 인텔 그 CEO가 2023년까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했었는데 24년까지 더 길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네. 이제 이런 거는 특수가스 만드는 반도체 특수가스 만드는 워닝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매출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가 80%, SK하이닉스가 한 10%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부족한 반도체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갈 텐데 네. 그 공급을 늘려감에 따라서 워닝 머티리얼즈도 실적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게 이제 원익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이 주가를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지 않나,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가게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삼성 공장에 있는 지금 P1, P2, P3 공장에 이렇게 네. 생산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모든 게 다 가스 배관 라인이에요. 다 배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가스를 다 공급하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또 처인구에 또 새로 생긴 SK 하이닉스도 공장 또 들어서고 하면 네. 네. 뭐 상승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가스 업체들은 당연히 너네가 이 정도로 뭐 들어갔거든 선반영된 부분이 다 묻어 있어요. 2년, 3년 전까지.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만큼의 폭발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또 아쉬운 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폭발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해 어차피 볼수 가스차로 있겠네요. 가는데 물류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라 생각한 네. 것처럼 어차피 공장이 들어서면 어차피 너네들이 가스 특수가스를 넣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은 정도 당연한 거다. 반영이 예, 된다? 그래서 그게 보통 선반영이 보통 공장 들었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보통 2년에서 3년까지 같이 동반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조금 주시하셔야 돼요. 주의해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원익 머티리얼즈도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이 공통적으로 골라주신 것은 TCK입니다. 네. TCK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선택해 주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TCK입니다. TCK. 네, 다 같이 TCK를 골라주셨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CK를 4강 라운드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영우 전문가께 네. 워닝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는 일단 전고점 목표가 42,000원까지 보고요. 전고점. 네, 맞습니다. 뭐 이 종목도 장기간으로 본다면 신고가를 충분히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좋게 보시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앞으로의 상승 동력도 충분하고 전고점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42,000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는 것은 TCK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네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에 올라오는 종목은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람인 HR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게 또 굉장히 또 다른 종목들이 붙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4강 1라운드 이게 정책 쪽에서 일자리로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또 현대건설기가 아까 최인호 전문가가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미국, 중국, 인도, 호주, 중동 잘 나가는 그런 또 글로벌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 오늘 또 굉장히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이 두 종목 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해석이 필요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나 미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떤 걸 더 좋게 보시나요? 네, 저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최인호 전문가는요? 네,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현대건설기계. 자, 지금까지 결과는 안 나죠. 시청자분들 아직까지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 HR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자리나 이런 거는 앞으로
기대감이 막 이제 반영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네. 단기적으로는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정책적으로 그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많이 부각을 시킬 텐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번에 이제 상승 많이 했던 종목이 원티드랩 맞아요. 같은 경우 상승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람인 HR이 굉장히 또 이제 채용 시장 리오프닝 효과라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헌팅 그리고 인재 파견, 헤드헌팅이라고 하면 이제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인재를 직접 이제 스카우트하는 그런 제도죠. 네. 회사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딴 데에서 이제 저기 네, 있는데 계약만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몰래 괜찮나요?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튼 뭐 사람인 HR이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원티드 랩과 함께 이 채용 시장이 조금 과열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람인 HR의 그런 전용적인 그런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저는 사람의 HR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지금 이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현대건설기계는 이 중국의 인프라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미국의 예. 인프라 예.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 공급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그런 호황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기계다. 그런 캐파적인 측면에서 저는 현대건설기계를 골랐습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이 규모 자체가 그냥 많이 다르다. 다르죠. 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든지 국가에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지만, 네네. 지금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일자리 자체 차원이. 이제 전에는 국가에서 좀 알아서 해주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서 좀 해주겠다는 그 방식이 좀 차이인데. 민간 주도하고 공공 주도라고 예, 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는 무조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높은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상장되지 않고 비상장적이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해외에 또 반출되는 옛날에 97년대 IMF 때도 삼성전자의 기술 인력들이 대만으로 많이 갔던 이유도 대부분 이런 리크루팅 회사들이 대부분 파견이 들어와서 국내의 기술자들을 다 파견해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다 나간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만의 기술이 한국과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올라왔고 이번에는 또 따라잡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군요. GDP하고 예. 따라잡았는데 현대건설기계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요. EPS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집 살려면 이자 많이 내야 네, 이자 마이너스 예,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중요한 주택은 또 활성화돼 있어요. 네. 아, 그런가요? 활성화되냐 뭐냐면 주택 활성화는 뭐냐면 안에 집 내부 구조에 관련돼 있는 집을 꾸미고 하는 우리 이 위정시에 보면 뭐 이렇게 홈디포? 홈데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로스. 그래서 예,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기계는 중장비와 그다음에 약간 농업기계인 부분도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모멘텀 자체는 어쩌면 지금은 그렇지만 좀 많이 좀 다가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지금 현 정부 들었으면 새로운 정부 들었으면 무조건 새로 만들고 때려 부수고 만드는 게 주목적이에요. 어느 정부든. 예,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니 거친 단어는 예, 지금 근데 뭐 때려 무조건 부셔요. 아니 무조건 다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지. 재개발이라든지 뭐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예, 일단은 모든 사업의 기본은 일단은 예. 디벨롭이니까 그런 쪽 방면에서는 상당히 이게도 모멘텀이 한 1년 정도는 1년. 이제 중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앞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계산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를 두 분이서 모두 골라주셔서 맞아요. 네.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냐 아니면은 SOC냐. 예, 네, 그렇죠. 모두 다 같이 현대건설기계 골라주셨네요. 그럼 사람인 HR,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전망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리오프닝 이런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일자리 창출 활발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도 목표가를 일단 5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5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인 HR도 한번 포인트를 한번 드리자면 이전에 이미 사람인 HR도 단기적인 그런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매수의 신호죠. 매수의 신호가 한번 나왔기 저기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항상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저기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지금 큰 거래량이 있는데 저기 한 번에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예. 한번 이거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오히려 조정이 올 때 사봐야 된다라는 단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보신다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람인 HR이 이제 목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5만 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승전에 올라갈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강 두 번째 라운드 대진표 보여주십시오. 지금 최인호 전문가가 오늘 SK가스 이 미인주다라고 이제 미리 한번 또 예언을 해주신 상태. 그리고 네. TCK 같은 경우에는 두 전문가 모두 다 이 종목 괜찮다 했던 네. 종목이라서 예전부터. 이게 어려운 그런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SK가스 그리고 TCK가 되겠습니다. 자, 4강 2라운드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눌러주시고요. 보니까 TCK가 그나마 지금 약간의 계단 형식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SK가스도 만만치 않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둘 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김영호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저는 이 원자재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될 거라 생각해서 SK가스 가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는요? 네, SK가스입니다. SK가스. 불쌍한 TCK. TCK 예전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아까부터. 이거 오늘 왜 가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오늘 왜 가는 거예요? TCK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거 못 네. 찾겠어요, 이 이슈를. 네, TCK는 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신규 공장 가동이 이어지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그런 신호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 증축도 뭐 한다는 얘기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342억 증축. 네, 맞습니다. 340 이요? 전 TCK 흐름을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바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연결해 주세요. 네, 그 이전에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 600만의 삼성전자 주주들이 언제 올라오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삼성전자보다도 그 아래에 그런 소부장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머닝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지금 이 TCK도 마찬가지로 네.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저는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FOMC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예. 어쨌든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가 탑픽이라고 저는 다음 생각을 주쯤에 오르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파월이 어떻게 시장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시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조정이 특히 많이 나온 종목들은 잡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TCK가 두 분이 선택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 FOMC 이후에 그런 앞으로를 봤었을 때 좀 더 주목은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모두 SK가스 설명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선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SK가스 TCK입니다. SK가스가 조금 더 많은 득표율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TCK 아까부터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TCK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점이 그려던 이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에 대한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업황들이 사실은 미래적이냐 아니면 하냐 생산 라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소재, 부품, 장비는 당연시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 미래적인 그런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한 번은 언젠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16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봐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TCK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 거죠. 네. 네. 네, 저점 부근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는 1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SK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라운드에 올라간 두 가지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최종 라운드에는요, 현대건설기계가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SK가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택하시는 동안에 김영호 전문가님은 이 둘 중에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는 인프라고 하나는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원자재고. 공급 원자재인데 어렵습니다. 아이, 또 네. 쟁쟁한데.
SK 가스. 골라야겠죠. 쉽다. 쉽죠. 그냥 인동원 가야죠. 그럼 내 저는-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해야죠. 저는 현대건설기로 가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요. 네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 아까 SK 말씀하신 가스입니다. 대로 네, SK 가스입니다. 그 현대건설기계 제가 아까부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이 금리 인상에 좀 민감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이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에 따라서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이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이 공급에 따른 공급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커버 가능. 네, 지금은 중- 수출주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출에 대해서 저는 이 건설기기가 충분히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지의 그 미국에서 주택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기가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주택 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현대건설기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를 했지만 다시 한번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만약에 시진핑이 정말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힘을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좀 그러면 중국 기업들 먼저 쓰지 않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 기업 먼저 쓰겠죠. 네. 근데 이제 네. 수주가 많아지면 거기서 약간 낙수 효과라든지 네, 그런 저는 것도 그렇게 볼수 보고 있나요?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중국 기업을 쓸 수는 없고, 그쵸, 예.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 좋은 또 한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빼뜨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메리트 들어봤고요. 최인호 전문가 SK가스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현대건설 다 두 개 좋은데 현대건설 기계는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일단은 미국은 자체적인 중장비가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캐터필러나 이런데. 예. 그리고 일단은 국내 동남아 시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현대가 대장일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석탄이라든지 오히려 미국 쪽보다는요? 오히려 저기 예. 뭐 베트남에 뭐 알루미늄 하는 복사이드 돌 캐는 거라든지 채굴적인 왜냐하면 이 기계가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수 장비 기계도 많아요. 뭐 발파하고 하는 기계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높은데 왜 SK 가스를 선택하게 되냐? 네.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주식이 들어갔을 때 돈이 물리면 안 된다. 네. 일단 수익은 떠나서 일단은 읽지 않는 매매. 네. 또 두 번째는 배당이 고배당. 네. 예, 고배당이 일단은 그 메리트예요. 내가 진짜 주식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시대의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에너지 부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올 하반기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SK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LPG의 완톱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가스, 내가 쓰고 있는 생활의 모든 반도체 가스 다 모든 게 다 산업 생활의 가스가 그 40~50%가 그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까 원익 같은 경우에도 이 SK 가스 가지고 다 저거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공해서 쓰기 때문에 그 어째 가스적인 부분은 아무튼 탑10이라고 그냥 넘버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스가 대세다. 그래서 대세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는 김용우 전문가, 그리고 SK가스는 최인호 전문가가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우승 종목은 우리 시청자께서 결정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시청자의 선택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우승주는요. 그렇습니다. 네, SK가스네요. 최인호 전문가님 다시 한번 예언이 맞았네요. 맞지 않습니까? 시킨 대로 하시니까. SOE를 이어서 SK가스. 네. 송원산업 사실화 했잖아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왜 떨어뜨립니까? 네, 송원산업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조만간 그냥 한번 송원사랑 다시 한번 끄집어내든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 종목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요. 네, 바로 SK가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6%의 투표율로 SK가스가 미인주가 됐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이 종목을 이제 골라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SK산업. 지금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일단 우리 일단은 산업의 모든 지금 밀접한 생활에 또 많이 미치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데 거래량은 사실은 계속 꾸준히 일단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거래량은 많이 나오는데 폭발적인 거래량은 이 근래에 또 가스적인 유럽에 또 가스 장문을 말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수급이 올라오면서 좀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6만 원. 왜냐하면 전고점 이상을 잡고 싶지만 그래도 좀 단계적인 좀 차별성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 한 하반기까지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끊임없이 조정과 상승과 반복적인 그 흐름은 장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1, 2차 단계로 나누어서 진입 구간을 갖다 진입하셔야 되는데 또 이 점에서 다시 또 한번 눌림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류적인 봤을 때 평화적인 협상적인 부분이 나올 때 그렇지만 협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가스는 계속 좀 불안 요소가 좋습니다.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진입은 약간 좀 떨어질 때 한번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뭐 수익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건 배당입니다. 예, 배당. 네네. 네. 그러면 네.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가격은요? 네, 현대건설기계는 목표가 46,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예. 46,000원이 이제 그 이전에 거래량 터졌던 세력 매물대 구간이에요. 저 이후에 저는 이제 세력이 이탈을 안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그렇군요. 부근에 도달을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 좀 강하게 나오거나 한 번 더 이제 차트상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주목을 해볼 부분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다시 풀리고 매출이 일어날 그 시기 때 네. 현대건설기는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 잡으시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SK가스 목표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예. 2등을 하게 된 현대건설기계는 4만 6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6시에 또 배워야 산다 김영우 전문가 하시고 또 7시 연결해가지고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네네. 한번 불태우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전문가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그런 신호들, 그런 기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배워야 산다부터 이제 2시간 연장으로 들으시면은 수익률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안 그래도 그런 관련된 기법이 한 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추가적인 그런 기법들 체크해 보시면서 잃지 않는 매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